도대체 내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되어진 공식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이 보정 등급을 적용해서 합격 이 여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결정적 이 순간 이 상담위원을 맡고 있는 최규운이라고 합니다. 9월 달이 되면은 고3 수험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수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수시 지원을 할 때 정말 진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숫자를 잘못 해석해 합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착시 현상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내용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저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적 이 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규운이라고 하고 한국대학신문사 입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으며 진학사 전문 상담위원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자체 그다음에 금융 관계되어진 기업의 임직원 자녀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숫자 가지고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하는 실수 세 가지. 첫 번째, 등급과 경쟁률의 재해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되어진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원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속에서 어떤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연공학 메디컬 계열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주요 관련 핵심 과목에 있어서의 이 성적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급과 경쟁률의 착시 현상.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간단하게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켜보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가에 가보면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대, 고대, 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 주요 대학의 종합전형 입결을 살펴보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참고가 될 수 없는 그런 50% 컷, 70% 컷 합격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발표되어진 등급과 내 등급을 비교해 가면서 야, 이 정도면 나도 지원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실제 지원을 했었을 때 결과는 우리가 이제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줄 한번 봐볼게요. 서울대 일반 전형 땡땡학과 70% 컷 2025학년도 컷이 2.32 등급이라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 기준 등급이 아닌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선이 혼재된 결과이다라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일반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균형 전형,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이 종합전형이지만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 2명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이면서도 교과 전형의 성격을 아주 짙게 갖고 있는 전형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균형 전형 입결을 기본으로 우리가 하되 전형의 성격 차이, 즉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성격 차이를 반영한 보정된 합격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결정적 이 순간에 이 수시 상담을 할 때 성적 분석에 있어서
이 보정된 합격 가이드라인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위권 블랙홀 인원 파악과 인문자연 계열별 누적 백분위를 우리가 추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했는데 맨 밑에 한번 봐볼게요. 실질 합격 백분위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최상위권 메디컬 계열을 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그리고 중경까지 상위 4% 이내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 계열은 3.35% 이내에 들어가야지 합격이 가능하다. 이거는 3년치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최종 등록 기준 합격 학생들의 등급이 아니라 이 상위 몇 %에 해당되어지는지 내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로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 한 명당 100분위를 부여를 했어요. 어떻게 부여를 했느냐. 자연계열은 소수 11제짜리까지 구해서 11제짜리에서 반올림해가지고 9제짜리. 그래서 한 명에 대한 100분위를 부여를 했고 인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 10제짜리까지 구해서 10제짜리에서 반올림해가지고 9제짜리까지 이 100분위를 부여를 해서 이런 그 100분위를 추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수험생을 위한 현실적 보정 등급의 이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표에 인원 구조를 분석을 해봤었을 때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합격증을 거머쥐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결국 전국의 메디컬 및 과기원 지원자들과 학업 역량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서울 상위권 대학의 종합전형으로 확대를 시켜 봤었을 때 이 서울대학교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다른 이 주요 대학에도 우리는 적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한번 봐볼게요. 종합전형에 낮아 보이는 등급 컷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험을 해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어디가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교과, 종합전형인데 교과전형의 촘촘한 입결 데이터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이후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정 등급, 종합전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했는지 뒤에 가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서류평가 요소를 추가 적용해서 실제 지원 시 참고해야 될 등급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발표되어진 공식적으로 발표되어진 대학에서의 종합전형 입결 50%, 70% 컷에 해당되는 등급을 우리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 결과 사례 한번 봐볼게요. 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2025년, 24년, 23년 등급 결과 보정 등급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 전형에 25학년도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80명이었었고 50% 컷은 1.72. 자, 70% 컷이 2.0입니다. 자, 그러면 내 성적이 만약에 1.8이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러면 50%, 70%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 70% 컷 2.0 등급보다도 높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전기 정보공학부를 지원했었을 때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24학년도를 한번 봐볼게요. 50% 1.66, 70% 2.11입니다.
이 사이에 있다. 심지어 50% 걸쳐 있어도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우리가 합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를 보게 되면 50%, 70%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2.19등급, 2.46등급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우리는 참고할 수 있는 입결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밑에 한번 봐볼까요? 보정 등급 1.72는 어떻게 봐야 된다? 1.21 등급. 여기를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70% 컷에 2.0에 해당되는 등급은 1.32 등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100분위를 부여를 해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3개년 입결 순위를 모든 이 수시 70개 조금 넘는 모집 단위의 이 순위를 매겨서 이 입학 정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면 위에 있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당연히 밑에 있는 게 설득력이 있죠. 이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결정적 이 순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보정 등급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그 입결을 우리가 기본값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유추되어진 일반 전형의 결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연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2025학년도 50% 1.73, 70% 1.91. 우리가 1.9를 갖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 저 연대 경영학과 쓸 거예요. 이 25학년도를 보니까 활동 우수형 70% 컷이 1.91 정도로 확인이 되어졌는데 제 성적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정 등급을 적용했을 때 1.39, 1.49라는 이 50%, 70% 컷에 해당되는 보정 등급을 활용해 학생의 실제 등급에 있어서의 합격 가능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경쟁력 내용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24학년도, 25학년도도 약간 좀 비슷한 형태, 이 성적의 이 흐름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23학년도는 대체적으로 그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 세 개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반적으로 이 종합 전형에 있어서 지역균형 전형을 뺀 서울대 이 일반 전형,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 학업 우수 전형 대부분 성적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여기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다. 자, 우리 고대 바이오 의공학부 한번 봐볼까요? 2.01, 2.37, 2025학년도입니다. 이 성적 가지고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야 지원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마 학생이 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정 등급 1.59, 1.66, 24학년도 1.59, 1.81 발표되어진 내용인데 요거를 1.53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1.81을 1.72로 볼 수 있어야 된다. 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 2.04, 70% 2.34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내용을 1.67, 1.79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만 볼 수 있느냐? 예, 결정적 이 순간에서만 여러분들께 제공되어지는 그런 상담의 내용으로서 숫자 분석, 여러분들이 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 보정 등급을 적용해 우리가 수시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이건 이제 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그런 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되어진 공식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이 보정 등급을 적용해서 합격 이 여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좀 과학적으로 또 수학적인 그런 그 계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보정 등급을 우리가 추론해냈으니 이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경쟁률의 재해석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 즉, 이 서류에 대한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저는 숫자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대 경영학과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2025학년도 같은 경우 모집 정원이 47명이었었고 경쟁률이 7.87대 1. 적용을 해보면 지원자는 370명이 되어집니다. 1단계 때 3배수를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47명의 3배수니까 141명이 1단계 통과되어진 인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놓고 봤었을 때 3배수가 통과가 되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 3.00대 1, 즉 3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 7.87대 1에서 3대 1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충원이 58명이 생겼어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합격한 전체 인원수는 105명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141명 기준으로 해서 105명이 합격을 했으니 실제 경쟁률을 7.87대 1로 보는 것이 아니라 1.34대 1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면접장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발표되어진 7.87대 1의 경쟁률이 아니라 1.34대 1, 2대 1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합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경쟁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1단계 통과되어진 내용을 적용을 해서 경쟁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와 그럼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쟁력을 내가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실제 경쟁률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2024학년도도 여기에 설명되어진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봤었을 때 1.52대 1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연대만 그러냐?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5학년도에 학업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활동 우수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 잘못 이게 지금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학업 우수형이라고 죄송합니다. 학업 우수형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 생명과학부의 학업 우수형은 25학년도에 19명이 지금 모집 인원이고 지원자는 327명. 그래서 경쟁률이 17.21대 1입니다. 이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1명 모집이고 지원자가 141명, 12.82대 1. 앞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봤었을 때 경쟁률이 이때는 9.91대 1 지금 고대 학업 우수형 생명과학부에 있어서 이때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때는 면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류평가 100%였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1배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충원 인원까지만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계열 적합형 한번 봐볼까요? 1단계 통과 인원이 5배수 그러니까 11명 모집 인원의 5배수니까 55명 경쟁률은 5대1 충원 인원이 27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격한 학생은 11명 모집에 충원이 27명이 되어졌으니까 38명 55명 중에 38명이 합격을 했으니 실질 경쟁률은 1.45대 1이 나온다. 그 전년도에 이 학업 우수형은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이 있어가지고 5배수를 뽑았고 학업 우수형에 있어서 계열 적합형은 3배수 이렇게 뽑았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그 분석한 그 내용들을 적용을 해봤었을 때 21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은 3대 1로 수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대 1 정도 되는 경쟁률이 1.36대 1로 수렴이 되어집니다. 앞에 연대,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본 고대, 이게 서성안으로 내려가면 이런 경향성은 더 두드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높아봤자 한 2대1, 2.3대1 이렇게 수렴이 되어져요. 그리고 상당수의 모집 단위는 이렇게 1.3 또는 1.4, 1.5대1로 수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률에 대한 이 재해석을 대학에서 발표한 이 경쟁률을 가지고 경쟁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지 반드시 객관적인 검증 단계를 거쳐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실질 경쟁률로 우리가 경쟁률을 재해석해서 지원하는데 반드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내용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한꺼번에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앞서 내용은 뭐였었죠? 등급에 대한 착시 현상, 대학에서 발표되어진 것과 다르게 우리는 보정 등급을 활용을 해서 지원하는데 성적 분석에 이 내용을 적용시켜 지원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률을 우리가 또 참고를 하게 될 텐데 이 경쟁률에 있어서 실질 경쟁률을 가지고 내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적용시켜 지원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게 되는 실수.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마 이 내용도 이 지금 우리가 결정적 이 순간에서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신 성적에 있어서 이 원점수 분석과 의미와 그 다음에 수행평가 점수를 걷어낸 원점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95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95점 굉장히 좋은 점수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제 좋은 점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분해를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느냐? 이 지필고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행평가 첫 번째, 두 번째. 보통 우리가 학기별로 수행평가는 교과 목당 2개의 수행평가를 평균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 60%, 수행평가 40%가 반영이 되어지는 교과가 있고 50% 반영이 되어지는 교과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는 60, 40% 반영되어지는 교과가 많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자, 95점이라고 하는 원점수가 찍혔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95점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95점 정도 받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행평가 여기도 지금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두 번째 거. 40% 우리가 적용되어진다고 했었을 때 40점 만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실제 95점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이냐? 중간고사 때 93점을 받고 기말고사 때 91점을 받았다. 평균적으로 92점을 받게 되면 이런 우리가 획득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저 점수를 더하고 40점을 더하면 실제 몇 점이 나오냐면 60, 40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었을 때 95.2점이 찍혀요. 그러면 이 점수를 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40점을 걷어낸 45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험 볼 때마다 이런 점수를 얻어서 받아낸 점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필평가를 통해서 93점, 91점, 평균 92점을 얻었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정말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점수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학과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60, 40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점수를 취득하게 되면 점수가 약간 높아집니다. 수행평가에 있어서 감점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아니 50, 50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95점이 찍힌 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자, 두 번째 89점을 얻었다. 그럼 89점이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지금 찍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89점이라는 성적은 어떤 성적입니까? 아주 그렇게 잘한 성적도 아니지만 못한 성적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 잘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60, 40 반영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중간 때 87점을 받고 기말 때 85점을 받았다. 즉 다시 얘기하면 89점이라고 하는 성적이 찍혔었을 때 수행평가에 있어서 큰 감점이 없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지필평가에서 86점을 받은 친구들이 89점이라고 하는 이런 점수를 얻게 됩니다. 실제 90.6점이 지금 찍혔죠. 89점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조금 더 점수가 조금 낮아져도 상관이 없겠죠. 85점, 뭐 한 86점 이렇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40점을 걷어낸 상태에서 지필평가 때 몇 점을 받은 학생이야? 85점에서 86점 정도 받은 학생이네. 근데 점수로 보니까 90점이네. 우리는 좋다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얘기하고 싶은 중요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 원점수를 찍혀져 있는 점수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 점수를 취득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실제 지필평가 때 어느 정도의 성적을 얻어냈는지. 선생님 그러면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려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내년서부터는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에 있어서의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비공식적인 발표예요. 상당히 위험한 얘기인데 비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교수님께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 근데 올해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학의 입장입니다. 자, 이 76점 한번 봐볼까요? 점수 한번 봐보세요. 76점이면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정도 되는데 지필평가로 보게 되면 68점, 66점. 즉 70점이 못 넘는 학생이 얻을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찍힌 원점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행평가도 지금 이렇게 감점이 지금 있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수는 더 내려가게 되겠죠. 즉 63점, 64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를 걷어내서 내가 지필평가 때 몇 점을 받은 학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서 판단을 할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얻어낼 수가 있다. 여기 보면 지금 50, 50 반영 비율에 있어서 여기 지금 점수가 지금 77점이 찍혔죠. 원점수를 보니까 68점, 55점. 지필평가 때 점수, 받은 점수 68점, 55점, 여기 66점, 53점. 50점대인데 수행평가 때 감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77점까지 점수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평가도 점수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이 반영 비율이 높을 때 반영 비율이 지필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을 때 한 문제당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점수는 0.3점이 되어져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특히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학생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미 받은 점수에 대해서는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 실질 학교생활 기록부에 찍힌 원점수의 경쟁력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정적인 순간은 이걸 적용해 성적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원점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반영 비율을 고려를 해서 실질 내 이 지필평가에 있어서 얻은 획득한 점수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자연 또 공학 메디컬 이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평가 트렌드인데 핵심 과목 성적의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잘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적을 지금 얘기하기 이전에 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좀 갖고 왔어요. 이 학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이 친구의 내신 평균 등급은 2.56 정도 되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지금 제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교과 세특을 지금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볼 건 아니라
지금 빠르게 보실 수 있으면 좀 좋은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세특으로서는 학생의 역량이 어느 정도 좀 잘 갖추어진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과 세특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의 1학년 때 성적을 한번 봐볼게요. 이 관련되어진 그 지원 학과와 관련되어진 주요 과목에 대한 성적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먼저 1학년 1학기 때 수학 성적 한번 봐볼게요. 91점. 네, 점수 괜찮습니다. 영어 83점. 그 다음에 이 통합과학 70점. 이 통합과학 여기를 한번 좀 주목을 좀 해주세요. 1학년 2학기 때 한번 봐볼게요. 여전히 수학은 91점으로 좋은 성적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영어도 82점, 과학이 79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취도를 보고 옆에 Z 점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수학이 91점이 나왔는데 Z 점수가 1.30, 영어가 83점이 나왔는데 Z 점수가 0.84. 잘 알고 있는 것처럼 Z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Z 점수 값은 1.7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없다를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 같은 경우 83점이라고 하는 원점수가 찍혔지만 Z 점수는 0.84가 나왔어요. 70점 원점수 굉장히 낮죠? 여전히 Z 점수도 1.10으로 낮습니다. 여기 보면 등급은 2, 4, 3. 여기는 2, 3, 3.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싹 다 무시하고 뭐만 봐요? 등급만 보죠? 등급만 보고서 나는 내신 평균 등급이 어느 등급이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등급을 가지고 있으니 어디가에 들어가서 해당 등급을 적용을 시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찾아보는데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참고할 만한 학교가 또 많지는 또 않다. 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친구 통합과학 성적, 그 다음에 1, 2학기 영어 성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2학년 수학, 투하고 확률과 통계에 해당되는 이 세특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봐도 꽤 내용만 봤었을 때 굉장히 이 학생이 역량을 갖춘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학과 생명과학의 세특을 역시 봐도 그런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교과 세특의 내용입니다. 그 교과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진로의 색깔도 적절하게 숨겨가면서 교과 역량을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2학년 주요 과목 성적을 한번 봐볼게요. 수학이 89점, 영어가 83점, 물리가 82점. Z값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2학기 때 수투, 확률과 통계, 영어투, 화학원, 생명과학원. 성적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과학 과목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82점, 79점, 물리 82점. 수학은 좀 1학년 때보다 좀 떨어졌죠. 자, 3학년 1학기. 이 친구의 화학, 투하고 고급 생명과학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게 고급 생명과학의 세특인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되어진 이 학생의 역량은 쭉 살펴봤을 때 매우 경쟁력이 높습니다. 매우 경쟁력이 높아요. 성적을 한번 봐볼게요. 3학년 1학기 미적분, 기하, 화학투, 생명과학투, 고급 생명과학. 자, 화학2가 68점이고 생명과학이 81점입니다. 고급 생명과학이 75점뿐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어져서 Z값을 구할 수가 없죠. 분포 비율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요거는 지금 4등급이고 미적분은 기하는 지금 A를 받았어요. 근데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58.3%입니다. 그리고 B를 받았는데 B가 지금 36.6%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26.8%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거의 그 65% 이 정도까지 육박이 되어집니다. 생명과학 2 A를 받았는데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35.3%예요. 고급 생명과학 B를 받았는데 요게 지금 요 B만 따져봤었을 때 35.3%.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따로 또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내가 A를 받고 B를 받았으니까 크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 거야. 반영 비율을 전혀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원점수로 보니까 화학2는 68점, 생명과학2는 81점, 고급 생명과학은 75점. 이렇게 원점수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지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세 개 학교가 더 있긴 해요. 자, 말씀드리지 않은 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이 세 개 학교에 이 지원한 학과, 여기에서 이 학생은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면접장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는 면접장까지도 못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불합격이 되어진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앞서 설명을 할 때 이 친구는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5에서 2.6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나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마 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원을 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정도 등급이면, 내신 등급이면 이 국민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장담을 좀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 뭐 아니면 뭐 장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등의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겠으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하고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많이 기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까지도 못 갔다? 면접장까지도 못 갔다. 즉 1단계 통과도 못 되어진 그런 학생이다. 어디에 원인이 있었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학과와 관련되어진 그 주요 과목의 성적, 특히 2학년, 3학년 때 과학 과목 중심으로 성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지원한 학생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그리고 이런 고급 생명과학까지 수업을 들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면서 교과 세특의 내용이 의미가 있으니 나름대로 내 내신 평균 등급은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교과 세특의 내용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면접장까지 불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고, 또 이렇게 지원하게끔 유도를 한 학교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생겼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 이공 계열, 메디컬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떤 과목보다도 수과학 성적에 있어서 성적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내신 평균 등급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금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이 성적이 수과학 성적이 끌어올려서 이 성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수과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의 성적이 이 성적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분석을 해 지원할 때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착각을 하면서 원서 지원 시 결과가 안 좋은 그런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착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등급은 종합전형에 있어서의 등급, 주요 대학의 등급은 우리가 반드시 이 보정 등급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지원 시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경쟁률은 1단계 통과가 되어지고 그리고 중원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실질 경쟁률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거기에 내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되어진 결과의 실질 경쟁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원점수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을 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걷어내고 지필평가에서 얻어낸 점수가 과연 내가 지원할 대학의
이 학생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성적에 있어서 원점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그 서울에 이 서성안까지 지원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경 외시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의미가 조금씩 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연 이공 계열, 메디컬 계열. 이게 그 인문사회 계열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지원 학과와 관련되어진 교과에 있어서 이 핵심 과목들에 대한 성적은 매우 이 합격 불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원 학과와 관련되어진 주요 과목에 있어서의 성적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 기준은 등급 가지고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 3학년 1학기 때까지 평균 등급이 관련 지원 학과와 연계되어져 있는 교과목의 성적이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 의해서 그 성적이 나온 것인지 오히려 거꾸로 주요 과목은 밑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내신 평균 등급만 가지고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게 되는 지원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내용 우리가 이 실수하기 좋고 착시 현상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이 결정적 이 순간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이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많이 관심 가지고 선생님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정적 이 순간에 상담위원을 맡고 있는 최규운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